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선일보에는 김창균 논설 주간이 일단 지르고 보는 어퍼컷 국정의 뒤탈이라는 칼럼을 게재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일침을 가한 그런 글입니다. 그 글을 여러분과 공유를 하면서 제 생각도 가미를 해서 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국가기관, 뭐 헌법에도 여러 곳이 명시되어 있고 또 여러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고 그런 기관들이 많죠. 네. 그런데 그런 이제 기관의 장, 또 뭐 무슨 위원회 했을 때 그 위원들, 이제 이런 위원들을 구성하는 방식을 보면은요, 대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당 몫이 있고 야당 몫이 있고 이제 이런 식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령 방송통신위원회도 그렇고 또 그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서 구성되는 그 밑에 있는 여러 이 방송 관련 위원회들도 대개는 여당이 몇 분의 몇, 뭐 여당이 가령 절반, 야당이 절반에 좀 못 미치게 나머지 그 공간은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말이 위원회로 돼 있으니까 위원들이 있어야 되는데 거긴 5명이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여당 2명, 여당 1명, 이제 야당 2명. 그러면 야당이 더 많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2명. 그래서 대통령과 여당을 합하면 3명. 그다음에 야당은 2명. 이렇게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 여당에는 주도권, 야당에는 견제권 이렇게 준다는 게 그 취지죠. 작년 3월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보니까 1년 6개월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원 후보로 최민희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임명을 보류를 했어요. 사실은 지금 방통위 파행 사태의 출발점이 거기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왜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을 보류를 했죠? 그때 보류를 했을 때 보수층 지지자들 중에 많은 분들은 막 환호성을 지르고 잘한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그 결과는 잘하기는커녕 전혀 거꾸로 가고 있다.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때 대통령실은 뭐라고 설명을 했었느냐? 왜 최민희를 임명 보류를 했느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고 통신사업자 이익을 대변하는 자료를 지내서 상충 소지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제 핑계고 사실은 그때 뭐 이쪽 방면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렇게 말했죠. 아니 목소리 크고 골치 아픈 최민희를 배제하고 싶은 게 진짜 속마음 아니었냐. 그런데 이게 뭐 차일피일 미루고 세월만 흐르니까 작년 11월 최민희 씨는 방통위원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를 해버렸습니다. 이제 올해 4월에 있을 아마 국회의원 선거를 준비하려고 그랬던 건지 그랬는데 아무튼 최민희 씨가 자진 사퇴를 하니까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환호를 했었죠. 윤 대통령의 강공이 어퍼컷이 먹혀들었다. 뿌듯했고 이 미운 털 박힌 최민희 씨를 잘라버린 것에 통쾌했습니다. 그 뒤로 민주당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 보복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과반 의석을 앞세워서 자신들의 야당 몫인 2명, 방통위원 2명, 그것은 물론이고 여당 몫인 1명까지도 국회에 추천을 무산시켰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대통령만 추천해가지고 임명해버리는 것,
그러면 대통령이 몫이 2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방송통신위원회가 5명으로 운영돼야 되는데 갑자기 국회 추천 3명은 무산돼 버리고 대통령 추천 2명만 운영이 되니까 매우 기형적으로 방통위원회가 2명으로 쪼그라든 겁니다. 뭐 2명 이상이 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2명인들 무슨 상관이랴. 그리고 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은 2명으로 일단 하자. 우선 우리나라 이 매우 왜곡되어 있는 방송 이사진들 이것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더 시급하므로 일단 5인 방통위가 2인 방통위로 쪼그라들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그게 결격 사유 범법적 요소가 없다면은 그냥 일단 밀어붙이자 이랬걸랑요. 그런데 엊그제 행정법원이 2인 체제는 하자가 있다. 그러면서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을 비롯한 2인 체제가 의결한 박문진, 이사진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뭐 이후에 어떻게 됐든 결국은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을 교체하려고 그 무리수를 두어왔던 건데 박문진 이사가 무효가 되고 따라서 MBC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교체도 무산이 돼버린 것.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 3월에 최민희 씨 방통위원회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그로부터 1년 반 뒤인 오늘날에 있어서 방통위가 아무런 기능도 하지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박문진 이사 교체도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빚고 마른 겁니다. 최민희 씨는 어떻게 됐냐? 국회의원 당선됐어요. 그리고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됐습니다. 국회 과방위라는 상임위원회는 뭐 하는 데냐?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를 포함한 방송 업무 전반을 주물럭 하는 데가 바로 방송통신 이 과방위라는 곳입니다. 근데 최민희가 과방위 위원장이 됐어요. 그리고 최민희는 여러분 들어서 아시는 것처럼 방통위 상임위원이 되지 못한 분풀이를 톡톡히 하고 있죠. 국회 상임위 방통위에 얼마나 시달렸으면 방송통신위원회 직원들이 정신과 질환 치료를 받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무튼 대통령 입장에서는 야당 몫의 방통위원 임명을 잠시 퇴짜를 놓는 쾌감을 누렸을런지는 몰라도 MBC의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나팔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매우 왜곡된 지금의 이 상황을 연장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의료 사태 볼까요? 여러분, 복지부 장관이 새로 임명될 때마다 과거 정권이나 지금 정권이나 의대 정원 문제는 그거 손대지 마. 손대지 마. 잘못 마시면 거기 독약이 가득 들어있는 독배야. 그건 손대지 마. 왜냐면 의사들 반발이 워낙 거세기 때문이었지요. 심지어 문재인 정권 때 여러분 의사 정원, 의대 정원 400명 늘리려다가 무산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게 불과 4년 전이에요. 그런데 느닷없이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은 한 해 2,000명을 늘리겠다고 그랬어요. 400명도 안 됐는데 그거의 5배인 2,000명을 늘리겠다. 그때부터 사실은 많은 언론들이 그거 괜찮을까? 뒤탈 없을까? 다들 그랬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고개를 갸웃갸웃했던 것이 아니 근데 2,000명이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지? 어떤 전문가 회의가 있었나? 어떤 논의를 했지? 그런데 정부가 사실은 명쾌하게 자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대통령이 담화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2035년까지 15,000명이 부족합니다. 의사 배출에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내년부터 2,000명씩 늘려야 합니다. 라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국민들은 2,000명은 대통령 머리에서 나온 수치라고 굳게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은 6개월째 출구가 안 보입니다. 당근도 채찍도 로드맵도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게 언제 해결될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약이겠지요. 시간이 해결해 주리라 기다릴 뿐입니다. 지금 그 관계자들이 이렇게 실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이 어퍼컷 세레머니 이거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그 어퍼컷 온몸의 힘을 모아서 상대편 턱을 탁 후려치는 최후의 일격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참모들이 결정을 못하고 좌우우면을 하면은 그냥 질러! 이렇게 외친다고 그래요. 얼마나 사실인지 직접 보지 못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만 들리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결과에 대한 걱정은 나중에 하고 일단 밀어붙이라는 뜻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좀 과장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렇게 밀어붙이는 스타일 그것을 이제 빗댄 말이겠지요. 그런데 대통령이 서 있는 국정 운영의 현장은 상대를 향해서 KO 펀치를 날리는 복싱이 아닙니다. 수많은 이해 당사자가 있기 마련인 국정 현안, 정치 쟁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의 이해 당사자가 손해보지는 않았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게 고차 방정식을 풀어내야 합니다.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사병 월급 200만 원 이것을 이제 지금 실천에 옮기고 있는데 그게 대선 공약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작용으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소급장교, 부사관들 이탈하고 있습니다. ROTC 지원율 급감하고 있습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과정 우리 지금 생생하게 봤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총선 말아먹었잖아요. R&D 예산 과학 부문에 3단 산업 부문에 R&D 예산 대폭 삭감했다가 그거 원위치 시키면서 얼마나 또 큰 홍역을 치렀습니까?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이것 때문에 또 나라가 두동강 날처럼 또 얼마나 크게 흔들렸습니까? 그 뒤탈이 어떠했는지 국민들이 다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 허공에다가 어퍼컷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취지의 칼럼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이런 거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